미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에 10월 들어서 반짝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감산 결정을 하면서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펙 플러스가 미국이 압박을 하고 만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좀 내용 좀 전해드리면은요.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이후에 최대폭 감산 규모입니다. 하루 200만 배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참여한 조직을 보면 오페크 플러스라고 해서 기존의 산유국인 오페크에다가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약간 기름 나서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인 협의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떨어져 줘야 물가도 잡히고 뭐 이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도 찾아가서 감산하지 말고 좀 증산도 하면서 실은 국제 유가 부분의 안정화에 좀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200만 배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엔 200만 배럴이었지만 최초에는 한 100만 배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이렇게 감산 폭을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실은 미국과 사우디는 그동안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고요. 미국의 전화 한 통이면 진짜 사우디가 움직였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중동 산유국들이 완전히 미국을 떠난 마이웨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야 이제 앞으로 긴축하니까 경기 나빠지고 수요가 주니까 미리 이 생산폭을 줄였다라는 감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석유를 안 쓰는 석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산유국들도 완전히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반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자국 중심적인 어떤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상 외로 오늘 시장의 충격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소폭 하락을 했고, 유가 상승률도 1%대에 그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200만 배럴 감산 이슈는 일단 다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실제 유가에도 이번에 배럴당 88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재료 반영이 있었고요. 주식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장 초반, 장 중반만 해도 또 하락하는가 보다, 1% 없는 낙폭을 기록했다가 뭐 장 막판에는 플러스도 됐다가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민간 고용, 이 고용 지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고용이 상당히 괜찮게 또 나왔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 요즘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굿, 경제지표가 굿이면 배드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왜? 굿이 나오면 미국이 긴축도 강화하겠지, 금리 인상 더 세게 하겠지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큰 틀에서 보면 증시가 경제지표 굿에 실은 증시도 나름 굿이었었거든요. 주식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긴축과는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나?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요. 네. 좀 그런 모습도 살짝 주식시장에서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는 오를 거고, 네. 그에 따라서 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고용시장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견고하다는 발표가 나왔고, 네. 앞으로 속도 조절을 연준이 어떻게 해나갈까요? 일단 큰 틀에서 이런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요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연준 피봇이라고 해서, 우리 농구의 피봇이라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있잖아요. 발 하나를 찍고 막 들은 상태에서 드리블을 안 하고 왔다 갔다 다른 발을 움직이는 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연준 피봇은 뭐냐면 긴축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완화로 이제 이쪽 움직임을 바꾸는 걸 연준 피봇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물가 잡히면은 조금 떨어지면 연준이 긴축 좀 멈추겠지. 고용이 좀 나빠지거나 하면 연준이 또 달라지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연준은 심지어 오늘 새벽에서도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 목표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올릴 거다라고 해서 완전히 시장의 기대감을 이제 죽였거든요. 발표를 했군요. 아예 뭐 계속 이제 인사들이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20만 8천 명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은 견조하단 말이죠. 그러면 실은 연준은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다음
과연 금융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오늘은 만에 하나 우리의 논리대로 했었으면 시장이 더 떨어졌어야 됐었는데 일단 버텨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다음 관문이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민간 고용이었고요. 이제 금요일 밤엔 미국의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네. 신규 취업자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게 또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요번에도 또 안 빠지고 또 나름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금요일의 장의 모습도 그러면 실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이제 연준의 뭐 이런 우리는 계속 긴축할 거야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주식시장은 나름의 대처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금요일 장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뭐 당장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빅스텝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계속해서 얘기했고 뭐 금리를 올릴 거고요. 지금 고용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긴축 기조를 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호주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도 원달러 환율 걱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역전 현상이어서 아마도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0.5%포인트를 올려놓고 네. 그러니까 연 3%까지는 대놓고 그다음에 뭐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러 변수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